초록어린이재단에 매달 100만 원을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옛날 옛적에 어느 마을에는 학문이 뛰어나고 머리가 아주 영특한 돌쇠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돌쇠는 관직에 오르기 위해서 과거에 응시하였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낙방을 하였습니다. 그보다 학문이 떨어진다고 평가받는 선비들은 척척 과거에 잘만 붙는데 돌쇠는 자신만 자꾸 떨어지니까 너무나 화가 나고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쇠가 아름아름 알아보니깐 돌쇠가 과거에 응시할 때는 이상하게도 명문가문의 자식들이 응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쇠는 합격하고도 관직에 오르지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돌쇠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준 친척관리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돌쇠야, 자네 같은 선비는 많다. 억울하게 낙방하지 않으려면 장원으로 급제해라. 그러면 누구도 널 낙방시킬 수 없다. 그러나 돌쇠는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학문에 누구보다 자신 있었지만 장원이 될 정도면 오로지 학문에만 신경 써야 하는데 돌쇠네 집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그리할 수 없었습니다. 계속 과거에 실패하고 집안 사람들도 뒷바라지에 어렵게 되었으니 돌쇠는 살아갈 다른 방도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는 함께 수학하던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안동의 부사로 임명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학문을 할 때 나한테 늘 배우고 은혜를 입었으니까 내가 찾아가서 부탁을 하면 모른 척하지는 않을 것이야. 돌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동 부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이복에 자네 안동에 부사로 발령이 났다 하던데 참으로 축하하네. 고맙네. 자네도 빨리 과거에 합격하여 관직에 나와야지. 자네의 능력이면 능히 그러고도 남을 텐데 참 이상하구만. 그러자 돌쇠가 잠시 고민하다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혹시 자네와 함께 안동에 가도 되겠는가? 우리 집 살림이 어려워져 내가 살 길이 좀 막막하네. 돌쇠의 말에 안동 부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의 살림을 조금은 도와줄 수 있으나 자네 아주 안동에 자리를 잡을 생각인가? 내가 온전히 다 도와줄 수는 없을 것인데 나도 막부임한 관리이지 않은가? 나한테는 그럴 힘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자네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러자 돌쇠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알다마다 막 부임한 관리 다 거기서 거긴 거지. 내가 많은 돈이나 재물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네. 다만 안동 아전 중에 거의 우두머리 자리인 도서원은 그래도 먹고 사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자리라고 하니 그 자리를 자네가 나에게 주면 내가 자네를 보좌하고 나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니 좋지 않겠나. 그러자 안동 부사가 말했습니다. 안동은 향리들이 드세다고 들었네. 도서원은 향리들의 노른자위와 같은 자리인데 어찌 자네에게 자리를 양보를 하려 하겠는가? 그 일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게 힘들 것일세. 그리고 지금 자네가 나한테 하는 것은 청탁이 아니라 부정을 말하는 것이네. 나라의 관리를 어찌 친분으로 내줄 수가 있겠는가? 청렴하고 고든 성품을 가진 줄 알았지만 정말 내가 자네를 잘못 봤네. 아니네, 내가 진정 그런 부덕한 청을 하겠나. 내 말 한번 들어보시게. 자리를 나에게 냅다 뺏어다 주라는 말은 아닐세. 나도 미리 안동에 내려가서 그곳에 자리를 잡고 나를 아전명부에 올릴 수 있게끔 내가 스스로 기반을 닦아 놓을 것이니 그리만 해놓으면 내가 도서원에 오르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러면 내 실력을 정당하게 판단만 해주면 되는 걸세. 왜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인가? 거기 안동은 향리들이 타 지역 사람들은 차별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네. 나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네. 무엇인가 할 만하다면 내가 그리 해보겠네. 내가 알아보니 안동은 예로부터 명문가가 많고 양반들의 득실거려서 그곳의 관리들은 양반들의 친인척이거나 재물을 받고 된 자들이 많다고 하네. 그러니 어차피 파직당할 일 없이 아주 쉽게 일을 한다는 구만. 그래서 송사를 해도 제대로 하지 않고 힘없는 백성들만 고초를 당하네. 난 그런 향리들의 버릇을 고치고 수령들이 올바른 판단을 해서 백성들이 억울함 없이 하려는 걸세. 내가 생각해봤는데. 그리고 돌쇠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네가 부임을 한 후에 여러 송사를 다루게 될 것이네. 그럴 때 자네의 판결문을 형방이 미처 받아쓰지 못할 것이네. 제대로 된 형방이라면 꼼꼼하게 적어야 하지만 이곳 형방은 대충대충 적어서 자네에게 보고할 것이네. 그러면 자네는 면박을 주거나 죄를 물어 다그치게나 그것도 무시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한다면 약간의 곤장도 치시게
매번 이런 식으로 하면 자연히 방법이 생길 것이니 그리고 올라오는 공문서 중에 내가 올리거나 나를 거쳐간 것이 있다면 잘 썼다고 매번 칭찬을 해주게. 이러기를 수십일 하고 나서 명을 내려 형방을 뽑되 모든 사람들이 두루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게나. 그리고 나도 마땅히 시험에 응시를 할 것이고 자네가 올바르고 한치의 오차 없이 답안을 본다면 나의 능력이면 단연 내가 으뜸으로 내가 형방이 된 뒤에야 도서원을 맡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그러면 내가 자네를 잘 보좌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자네는 제대로 된 아전들을 거닐게 되는 수령이 되지 않겠나. 안동 양반들에게 끌려가지 않고 올바른 정사를 하지 않겠나. 그건 그렇지.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내 자네의 말을 들어보니 내 자네를 속물로 봐서 미안하구만. 이 모든 게 백성들과 나를 위해 하는 것인데 말이야. 그리하여 돌쇠는 안동 부사보다 먼저 안동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른 고을에서 아전을 하다가 이사를 온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주막에서 식사를 해결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문서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사람들이 쓴 문서를 보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워낙 이 돌쇠가 학문에도 능통하고 셈도 빠르고 글재주도 좋으며 머리까지 좋으니 사람들은 그가 수정해주거나 써주는 문서로 이득을 많이 보았고 거기다 이런저런 조언에도 덕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느새 여러 아전들이 그의 능력을 알아보고 그를 후하게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전들이 장터에 그가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고는 여러 문서들을 그에게 상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 되니 사실상 아전이나 다름없었으며 아전들이 문서를 위해 올리기 전에 검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돌쇠의 친구 안동부사가 드디어 안동 신간 사또로 부임하여 안동 관아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동안 밀려있던 송사를 보고하도록 하라. 사또는 오자마자 전임 사또가 미처 자신이 오기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송사들을 처리하기 시작했는데 그 판결 과정에서 형방이 자신의 말을 미처 받아쓰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바로 잡아내어 부족함을 따져 물었습니다. 돌쇠의 말이 맞았던 것입니다. 형방이라는 자가 사또의 말을 반도 못 적는 것입니다. 형방은 계속해서 면박을 당하고 심하면 곤장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 여러 문서들의 작성 상태도 번번이 트집을 잡아 엄히 다스리고 또 관리들을 불러다가 형방의 일 처리가 바르지 못함을 탓하며 제대로 된 형방을 택하지 못하였다고 죄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전들은 난리가 났고 형방은 결국 지쳐서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빈 형방의 자리를 맡을 사람이 필요했지만 사또가 워낙 엄격하게 구니까 형방을 하겠다고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도 사또에게 아전들이 칭찬을 받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전들이 돌쇠에게 대신 써달라고 하여 받아온 문서들이나 돌쇠에게 점검을 받은 문서들을 보고할 때였습니다. 때문에 아전들은 더더욱 돌쇠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가 행여라도 떠날까봐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루는 사또가 이방을 불러다 말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부임하기 전에 들으니 너의 고을이 원래부터 학문으로 유명한 고장이라 들었다. 헌데 지금 와서 보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은가? 아전들은 늘 문서를 작성함에 서투르고 틀리는 것이 많고 일처리도 대충대충 하는구나. 거기에다 빈 형방 자리에 적합한 자가 아전들 중에 한 사람도 없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사또의 말에 이방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말했습니다. 정녕 이 자리에 앉을 자가 없단 말인가? 내 직접 형방을 뽑아야겠다. 언제까지 비워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형방 자리에 앉힐 사람을 뽑아야겠구나. 마을 방방곡곡에 방을 붙이거라. 누구든 문필이 있는 사람은 형방에 지원하게 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볼 것이다. 사또의 말에 형방에 앉을 사람이 없어 고심하던 이방은 차라리 잘 되었다 생각하고 즉시 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정말로 기존의 아전들과는 관계없이 마을에서 글 좀 쓰고 학문을 좀 했다 하는 사람들도 형방에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돌쇠 또한 시험을 치렀으니 과연 그 중에 으뜸으로 뽑혔습니다. 사또는 짐짓 모른 척하며 돌쇠의 답안을 보며 감탄하고는 물었습니다. 이 고장에도 인재가 있긴 있구만. 이 자는 어떤 자인가? 그러자 이방이 말했습니다. 이 자는 원래 이 마을 사람은 아니고 다른 마을에서 아전을 하다가 이사를 온 사람이라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청에서 잠시 몸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답안이 가장 출중하구나. 거기다 다른 고을에서 아전일을 맡아보았다 하니 이거 참으로 적임자가 아닌가? 이자에게 형방을 맡기면 될 것이다. 당장 그를 이관청에 출입을 허락하고 형방으로 임명하거라. 그리하겠습니다. 이방이 즉시 사또의 명을 이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돌쇠는 원하던 대로 형방의 자리에 임명이 되었고 그때부터는 과연 형방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해 나갔으며 다른 아전들의 업무도 거들어 도왔습니다. 돌쇠가 형방이 된 이후로 사또가 실수를 꾸짖거나 벌을 내리는 경우가 사라졌고 그제서야 이방을 비롯한 여러 관속들이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관속들을 새로 임명할 시기가 되자 사또는 돌쇠에게 형방과 함께 도서원을 겸임하게 하였는데 누구도 이에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형방과 도서원을 겸하며 얻은 재물들로 집도 사고 살림도 거하게 차렸습니다. 돌쇠는 매번 문서를 드리고 낼 때마다 간단하게 내용들을 기록하여 사또에게 은밀히 전달하였고 사또가 그것들을 바탕으로 관속들의 업무를 파악했기 때문에 모든 관아의 사정이며 마을의 사정들을 귀신같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돌쇠가 아주 잘 정리해서 알려주었기에 이 모든 사정을 꿰고 있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사또를 존경하며 관속들 모두 그런 사또를 두려워하며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충 하던 일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제대로 하고 사또에게 보고하기 전에 꼼꼼하게 살피게 되었습니다. 돌쇠 덕에 그간 고통을 당했던 마을 주민들도 이제는 없었고 사또 또한 처음 부임한 관직이었지만 친구 돌쇠 때문에 수년을 해온 수령보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몇 회에 걸쳐 돌쇠는 도서원과 형방을 하며 많은 재물을 거둬들이게 되었으니 소득이 거짓만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사또의 임기가 끝난 돌쇠는 자신이 얻은 소득을 모두 한양의 본가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쇠는 친구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동안 고마웠네. 내 자네가 공정하게 날 평가해 주어서 이렇게 되었네. 내 아무리 능력을 피려고 한들 자네와 같이 평가해 주지 않으면 난 그저 이곳에서 그리나 쓰는 선비가 되었을 것이네. 난 이제 자네도 다른 곳으로 부임하고 이곳 아전들도 이제는 성심껏 일하게 되었으니 난 이만 고향으로 가겠네. 돌쇠의 말에 사또는 뭔가 생각을 하고는 그래, 자네는 이런 곳에서 형방이나 도서원이나 할 사람은 아니네. 자네가 무엇 하려고 하는지 알겠네. 내 마을 같아서는 다음에 부임할 고을에 데려가고 싶지만 그것은 내 욕심일터. 가서 자네의 뜻을 이루게나 친구요. 그리고는 그날 밤 돌쇠는 아무도 모르게 안동의 모든 가산을 정리하고 바람처럼 떠났습니다. 아전들은 갑자기 사라진 형방 돌쇠를 찾아 나섰지만 도통 보이지 않아 당황하고 사또에게 이를 보고하니 사또는 그저 그냥 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전들도 더 이상 돌쇠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돌쇠는 한양 본가로 돌아와서 안동에서 올려보낸 수많은 돈으로 새 집도 사고 인근의 땅을 사서 소작을 놓으니 금세 형편이 부유해졌습니다. 이 뒤로 돌쇠의 집안 살림 걱정 없어져서 다시 학문에만 매진하고 과거 준비를 시작하였고 1년의 공부 끝에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로 합격하고 관직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동에서 해온 것처럼 임금님이 일을 수월하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보좌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입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쓰임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도 능력이 있지만 누군가의 권력과 힘에 의해서 기회를 빼앗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에 의하면 정말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패가망신할 것입니다. 권력자나 힘 있는 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하지 않을까요? 구독은 공짜입니다.